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대통령이 12상 계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반국가단체, 반국가 세력이 너무 많다. 간첩들이 너무 많은데 현행 법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들은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간첩죄를 확대 제정을 해달라고 야당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간첩죄 제정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시스템 점검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나라 3대 불가사의는 어딜까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 100년 동안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36년 일제시대고, 두 번째는 6.25 사변입니다. 36년 일제시대에 독립자금은 누가 됐을까요? 지주들이었을 겁니다. 지주들은 앞에서는 일본에 협조한 척하고 뒤에서는 독립자금을 댔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독립자금을 댄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외국에서 독립자금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00년 전으로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일제시대 때 친일 누가 했냐 해서 그 잣대를 들이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을 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친일을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친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주들은 물론이고 양민들도 일본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정죄해야 되는 친일 세력은 그때 순사들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니고 앞잡이가 돼서 추수꾼이 돼서 우리나라 양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감시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일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해서 뒤로 독립자금을 댔거나 지주들이 다 친일 세력으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야, 너 와서 여기 가서 연설 좀 해. 이런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조건 일본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주들 위주로 해서 4,389명을 친일 임명사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반국가단체, 반국가세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반국가단체라고 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원래 이름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는데 반을 띄워버리고 민족문제연구소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역사문제연구소가 더 앞장을 섰는데 역사문제연구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남로당의 두목 박헌영의 아들인 원경 스님이었습니다. 자기가 힘에 붙이니까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같이 힘을 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임헌영, 이름은 임준열이었는데 박헌영을 너무 존경해서 이름을 헌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임헌영이가 친일 임명사전을 2009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헌영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임헌영이는 아버지는 고도영맹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고 사형제 역시 좌익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본인은 난민전 활동으로 법의 제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임헌영이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만든 게 2009년도에 친일 임명사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애로 애국가를 잡고 간 안익태 선생. 우리나라 6.25 때 국방을 튼튼히 지키고 북한에 앞장서서 막았던, 온몸으로 막았던 백선엽 장군, 고대의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 등등 4,389명을 친일 인명사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무엇을 말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은 전향했단 말을 못 들었으니 전향을 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정정방송을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고 애국자들을 친일로 둔갑시키기까지 해서 당시에는 애국자로 칭송받던 사람들을 친일 역적으로 4,389명을 인명사전에 올려놓았고, 그 인명사전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그 인명사전에 의해서 친일인지 아닌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자랑이자 고대의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김성수 선생은 경성방직을 운영을 했는데요. 경성방직은 100% 조선인들로만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부상을 운영을 했는데, 보부상 등에 태극기를 그려서 달게 하고 민족성을 계속 알리고 훈련시키고 태극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일본한테 협조한 척하고 독립자금을 상해까지 가서 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상그룹이 있었는데 백상그룹도 당시에 독립자금의 60%까지 냈다고 합니다. 거기는 경주 채부자가 뒤에 얽혀 있고 그런 지주들이 다 독립자금을 댔습니다. 근데 일본에 부역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독립자금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전부 친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955년 인천 김성수 선생이 사망을 했을 때 거리에 100만 인파가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애석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국자이고 우리나라가 농지개혁을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라도 출신인 김성수 선생이 친일로 매도되고 있는데 고대생들도 민족학교라고 하면서 입 다물고 있고 전라도 사람들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3탄, 4탄 계속 어떤 사람들이 민족문제연구소든 반국가 세력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친일 인명사전이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부역한 그 자들에 의해서, 남노당 박헌영의 후예들에 의해서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김성수 선생은 친일로 분류가 됐는데 나중에 세상에 훈장까지 박탈을 해버려요. 누가 했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속풀이 사전선거 선관위원장이었던 노정희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김성수 선생의 훈장까지 다 박탈해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헌영은 임준열이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당시에 70년대에 난민전 사건도 연결돼 있는데요. 이 난민전 사건이 너무 웃기는 게 70년대는 간첩들이라고 했었는데 노무현 시대 때는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일부는 둔갑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웃기는 짓거리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난민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냐. 난민전 피고인 58명 중에 이재땡 등 57명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하고 신동땡에 대해 원심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향땡과
제땡 사형, 최석땡, 이해땡 등 5명에게 무기징역, 차성땡 등에게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임준열 등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등등입니다. 여기에 임준열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난민전이 무슨 말입니까?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입니다. 그들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애국자를 갑자기 난전인 나쁜 놈으로 점 찍어버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당한 게 친일 인명사전이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사이에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제 3탄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